우리가 평소에 된장찌개에 넣은 이것 때문에 신경이 파괴되고 치매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치매는 뇌신경세포의 손상과 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식습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뇌신경세포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때문에 날마다 파괴되고 있다는 건데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경세포 파괴를 예방하는 식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필 우리가 자주 먹는 된장찌개에 이 재료를 함께 넣는 바람에 가장 해로운 된장찌개를 먹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된장찌개에 넣으면 치매가 올 수 있는 최악의 재료 3가지와 반대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식재료 4가지를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재료를 활용해서 맛있고 건강한 된장찌개를 자주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뇌의 인슐린 저항성은 고혈압과 당뇨병의 발병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신경세포 손상과 치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 연구에서는 뇌의 인슐린 수용체를 제거한 쥐에서 비만, 과식, 전신적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남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은 몇 가지 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야 하는데 무슨 식품을 먹느냐에 따라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정제된 탄수화물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식품이죠. 그럼 된장찌개에 어떤 재료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있을까요? 된장찌개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재료는 바로 설탕입니다. 우리 집은 된장찌개에 설탕 안 넣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된장찌개에 설탕을 직접 넣지는 않았더라도 된장찌개에는 여전히 설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된장은 설탕이 들어간 제품이 많기 때문입니다. 보통 재래식 된장을 먹을 때와 마트에서 파는 된장이 맛이 다르지 않나요? 만드는 방법도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각종 감미료와 설탕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는 평소에 엄청나게 많은 설탕을 섭취하고 있는데요. 최근 연구들은 특히 설탕의 과당이 간과 골격근에 축적되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설탕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설탕이 첨가된 음료나 고당류 식품의 섭취를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에서 된장을 구매하실 때는 식품 라벨을 읽고 당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겠죠? 혹시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성분 목록을 주의 깊게 확인해 보세요. 그럼 달달한 된장찌개에 익숙해지신 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분들은 양파나 대파의 단맛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된장찌개에 양파를 많이 넣으면 단맛이 높아지고 양파의 좋은 영양분도 먹을 수 있겠죠? 그래도 더욱 단맛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은 설탕 대체품을 사용하셔서 단맛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가 설탕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된장과 비슷한 원리로 쌈장도 설탕과 인공조미료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식의 맛을 내준다며 쌈장을 추가로 넣는 것 또한 자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된장찌개에 넣으면 안 되는 재료는 맛술인데요. 맛술의 알코올 때문에 넣으면 안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맛술의 알코올은 된장찌개를 끓이는 과정에서 대부분 날아갑니다. 그럼 맛술을 넣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맛술은 1큰술당 22칼로리의 높은 열량과 5g의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당이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이 인슐린 저항성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요. 맛술 3숟가락이면 설탕을 가득 한 숟가락을 입에 털어 넣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된장을 열심히 찾았는데 거기에 맛술을 넣어버리면 다시 최악의 된장찌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고기와 함께 된장찌개를 끓이실 때는 맛술보다는 식초 등을 사용해서 잡내를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된장찌개에 넣으면 안 되는 재료는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은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것을 말하는데요. 보존을 위해서 소금이나 발색제, 향료 등을 첨가하여 가공한 육류를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는 가공육을 발암물질 1군으로 분리했는데 이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부여되는 분류입니다. 가공육이 암을 유발하는 이유는 주로 가공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색제로 사용되는 아질산 나트륨은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으로 전환될 수 있고 이는 암을 유발하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육에 함유된 많은 포화지방과 염분이 대장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에 더해서 가공육이 안 좋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은 가공육이 염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식품이라고 말합니다. 특정 첨가제들이 체내 염증 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러한 염증 반응이 만성질환의 위험을 더욱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염증 반응들이 인슐린 저항성 또한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치매, 암,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가공육이 아닌 신선한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된장찌개에 넣으면 치매가 생길 수도 있는 3가지 재료를 알아보았습니다. 반대로 좋은 된장찌개를 만들어 먹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식재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파를 추천드립니다. 양파는 단맛이 풍부해서 설탕에 익숙해진 분들도 달달한 된장찌개를 먹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양파는 퀘르세틴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항산화제가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과 만성질환 위험을 줄여줍니다. 양파에 함유된 크롬은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슐린의 효과가 향상되기 때문에 당연히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된장찌개에 들어가면 좋은 재료는 바로 애호박입니다. 애호박은 비타민 A, C, E 및 B 복합체와 같은 중요한 비타민이 매우 많이 들어있고 미네랄도 많은데요. 칼륨, 마그네슘과 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애호박은 칼로리가 낮고 수분 함량이 높아서 체중 관리에도 아주 좋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포만감을 주고 소화를 돕기 때문인데요. 거기에다가 베타카로틴, 루테인, 제아잔틴과 같은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어서 양파와 마찬가지로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노화 방지까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애호박이 들어간 된장찌개는 아주 맛있다는 거죠. 맛있으면서도 건강한 재료를 더 맛있게 느끼고 생각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된장찌개에 들어가면 좋은 재료 3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죠. 우리는 고기가 들어간 된장찌개를 아주 선호합니다. 된장찌개에 자주 사용하는 차돌부위 같은 경우 단백질보다 기름이 더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동물성 식품을 대체할 수 있는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에는 이소폴라본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소폴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여성의 폐경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골다공증 예방과 심혈관 건강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 이소폴라본이 유방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는데 이유는 이소폴라본이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상호작용하여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부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한 연구에서는 몇 가지 유형의 암 위험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이렇게 건강에 좋은 두부를 구매하실 때는 가능한 유기농 두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식품은 현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된장찌개에 보통 현미를 넣지는 않죠. 그런데 한번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뜨끈한 된장찌개의 단짝인 흰쌀밥이 떠오르지는 않으십니까? 흰쌀밥이 맛은 좋지만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음식입니다. 가공한 백미는 정제 과정을 거쳐 겉껍질과 배아가 제거되며 이로 인해 영양소가 상당 부분 손
손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미는 혈당 지수가 굉장히 높으며, 혈당 지수가 높다는 것은 백미가 몸속에서 빠르게 소화되어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킨다는 것입니다. 당뇨병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혈당 지수는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면 치매 위험도 같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미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저혈당 지수 식품이기 때문에 위에서 천천히 소화되어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고 오히려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밥상에 오르는 쌀의 껍질 한 겹의 차이가 암과 치매를 불러올 수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스스로 건강한 밥상을 챙겨 먹어야 합니다. 현미의 껍질에 함유된 항산화제는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와 관련된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현미가 조금 질리셨다면 귀리나 보리가 대체 곡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귀리는 훌륭한 식이섬유의 원천으로 특히 베타글루칸이라는 용해성 섬유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며, 보리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 좋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된장찌개 재료로 최악인 음식 3가지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된장찌개에 잘 어울리는 4가지의 좋은 재료를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통해 인슐린 저항성의 중요성에 대해 아셨다면 평소에도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음식을 가능하면 섭취하지 마시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을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내 주변에는 설탕 많이 먹고 100세까지 장수한 사람도 있습니다. 설탕을 먹는다고 모두가 다 치매에 걸리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저는 설탕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그분께서 설탕을 지나치게 많이 드시지 않으셨다면 110살까지 건강하게 장수하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니어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